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기사가 화끈한 게 하나 떴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시작할 때 웃음을 한가득 지금 보였는데 왜 그러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죠. 신문 기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다녀오셨는데 기사가 어떻게 떴냐. 이 K9 그리고 수리온 헬기 이 베트남의 노크 톡톡톡 그리고 이 윤 대통령 양손에는 K방산 수출 무기를 한가득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노크를 하고 뭐 한가득이야. 아니 한가득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계약이고 뭐고 다 된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파레여쇼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파레여쇼에는 카이도 안 가기로 했다가 급하게 참가 신청서를 내서 이제 거기 부스를 내고 그 카이의 말에 의하면은 부스도 좋은 위치에 잡았대요. 막판에.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나쁜 위치라고 했는데 네네. 다시 물어보니까 좋은 위치에 잡았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우리 그 자주포뿐만 아니라 헬기도 좀 팔아보려고. 훈련기도 있지만은. 프랑스에? 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방 여러 나라들 있지 않지 지역에. 아니 프랑스에서 우리는 헬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져왔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판다고? 선전을 이제 하려고. 그래서 좀 급히 갔는데 그럼 이제 거기 행사가 끝났잖아요. 네네.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방문국이 베트남인데 거기를 이제 쫓아가야지. 카이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사실 이 하나가 베트남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가는데 특히 카이가 가는데 이양 같이 뭐 비행기표 다 사가지고 돈 다 같이 왔는데 저희 먼저 갈게요. 저희는 베트남을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이상한 소리는 뒷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쫓아간 거지. 쫓아가서 이제 세일즈를 이양 간 김에 세일즈 해보자. 하자. 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자주포가 이제 대표 상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무자들이 뒤져보니까 이 베트남 육군 자주포가 이 152mm를 쓰는데 그러니까 155mm, 그건 러시아제 규격이죠. 근데 우리는 155mm고 그렇죠. 보니까 30문을 가지고 있어. 30문 정도. 쫓아간 김에 이거라도 좀 교체하라고 얘기하자. 이게 노크한 게 맞아. 노크는 했네요. 확실하게. 좀 바꾸시지. 우리 지금 명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150mm 언제까지 쓸 거야? 그리고 저렇게 깨지는데 유럽에서 이제 점점 이게 소모돼서 숫자 줄을 텐데 우리 미래지향적인 자주포야 하면서 세일즈를 했겠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 방산 수출에 대한 베트남 세일즈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카이가 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헬기를 내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가 만들어준 건데. 응? 내가 설계해 준 건데 왜 이걸 가져왔어? 그러니까 혹시 FA50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그렇지 FA50이지. 이게 아쉬우니까 이제 또 베트남 가서 수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베트남 쪽에서는 이 헬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UH-1H 미국제 그 베트남전 이제 철군 한 다음에 상당수를 남겨놓고 왔는데 놓고 갔죠. 그냥 놓고 왔죠.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이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놓고 간다고 해서 다 그게 자기 물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가동을 지켜야 되는데 부품, 후속 군수지원은 다 끝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철을 놓고 한 거예요. 가져가기 수송비가 더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뭐 헬기 쪽은 특히 뭐 어디 침공할 때 대대적인 침공할 때 아주 공격적인 무기는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놓고 왔는데 그게 이제 뭐 한 5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됐죠. 더 이상 이렇게 돌려막기 부품을 이제 뜯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는 거 사용하는 게 한 개 와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베트남군에서 없어요 한 대도. 그래요. 물론 이제 뭐 몇 년 전에 지방 공항에 이렇게 옆에 그 베트남군에 어떤 그 사용하던 겨우겨우 사용하는 게 뭐 한두 대 이런 사진들이 찍혀서 올라온 적이 있는데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오로지 러시아제, 구소련제 MI8, MI17, MI171 여기다 이제 계열 핵이죠. MI8 시리즈인데 87대. 그러면 베트남의 어떤 국토 면적을 봐서는 모자라는 숫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텼는데 옛날 것도 이렇게 쓰다가 버리고 했으니까 UH-1H.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헬기가 모자란다.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딱 CI 들어온 게 이제 우리 수리온도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LAH는 이제 뭐 경정투 헬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세일즈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베트남 국방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당장 뭐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뒤져보니까 이 베트남 해군 항공대를 할 수 있는 해군에서 슈퍼푸마 2대를 지원 헬기로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몇 대 살 것 같아요? 사주면은. 몇 대 살까? 한 12대 살까? 아니 두세 대지. 두세 대요? 슈퍼푸마를 이제 수리원 같은 이제
족보급이니까. 족보가 같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보지. 서로 이번에 또 선물을 이렇게 또 뭐 지원하겠다, 뭐 원조를 하겠다. 그럼 수리 한 2-3대만 써봐라. 야, 그러면 이제 그 원조비 받아서 다시 하겠다, 사주겠다 할 수 있죠. 어떤 상징성으로. 그래서 뭐 수리온이 이게 몇 년 전부터 수출이 이제 가능한 나라가 보츠와나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프리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딱 두 나라가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네. 필리핀 이후에 필리핀에 실패한 이후에 근데 그 규모가 다 VIP 수송용으로 3대 4대랍니다. 보츠와나도 마찬가지로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없는데 성사된 건 없는데 규모가 서너 대. 그래서 아마 이 베트남 해군의 슈퍼푸마 대체용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2-3대 서너 대. 예. 그러니까 지원 헬기로서.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이 베트남의 K9 자주포와 이 수리온 헬기 또는 LAH 경공격 헬기 얘네가 들어갈 확률은 뭐 헬기 쪽은 좀 있죠. 남아 있는데 그렇게 뭐 아무튼 방산 물고가 뭐 베트남에 튀었다, 뭐 터진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양손에 뭐 무기 한가득 이거는 절대 아니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징적으로 서로 사이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옛날보다 더 좋아졌으니까 상징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주는 정도. 상징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 한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수리온 헬기가 수출 대박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징성 의미로 몇 대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진짜로 베트남에 한국에 어떤 무기가 필요한 겁니까? 해군을 봐야 됩니다. 해군. 베트남 해군이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급하게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 6척을 도입을 해가지고 급히 전력을 보강을 했어요. 수중 전력이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제, 뭐 게파드, 뭐 미사일 호위함도 지금 4척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본 전력은 이제 보강을 했는데 역시 이게 뭐 제도, 섬을 놓고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병력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공군의 수송기만 뭐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자를 이제 군수 지원, 물자를 이제 하려면은 후속 이 전투 장비나 물자 지원을 하려면은 상륙함. 예. 전자 상륙함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예. 근데 현재 베트남 해군이 전자 상륙함을 가지고는 있어요. 뭐 옛날 미국제하고 폴란드제를. 근데 폴란드제는 뭐 그럭저럭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큰 LST-1 미국제 전차 상륙함 2척. 이게 이제 베트남전 그 미군이 나올 때 철수할 때 놓고 온 거. 죽어 나온. 얘는 지금껏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2척. 그래서 이게 대체 우선순위죠. 이런 게 완전 썩은 배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 한국 해군이 그 포항급 초계함도 2척 주지 않았습니까? 줬는데 이제 후속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예비 전력으로 가지고 있는 포항급이 있는데 그걸 기대했죠. 베트남에서는 기대했는데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또 달리다 보면은 또 중국이 또 우리한테 너무 견제를 한다. 그러니까 주변국뿐만 아니라 저렇게 우리 우방국에 뭔가 군수 물자 장비를 주다 보면은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력함이 아니고 해경 경비함을 주기로 이제 톤 다운을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부연 설명을 달았죠. 이거는 불법 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신경 쓰지 말라고 또 단서를 달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상황이 또. 한국이 지금 또 중국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뭐 살피고 있는 거죠. 너무 또 멀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경 경비함으로 일단 톤 다운돼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뭐 언제 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톤수를 얘기를 또 안 하고 있고 뭐 3,000톤급인지 뭐 500톤인지 그 규모도 중요하거든요. 함정의 그 함의 그 경비함의 규모도. 그래서 그 얘기는 없이 그냥 경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산 수출을 이제 물건을 터야 되는데 헬기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뭐 수리온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없어요. 수출하는데. 그렇죠. 이게 기동 헬기니까. 무슨 공격용 헬기도 아니고 아파트 같은. 그래서 그 뭐 2-3대, 서너 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크죠. 드디어 수출을 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에 진출했다.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물건을 텄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이는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이고 있는 반면에 같이 쫓아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자주포가 얘네들이 노화돼가지고 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본 거죠. 처음으로. 가능성을. 그래서 뭐 이제 사내에서 결과 보고가 있겠죠. 가능성이 앞으로 언제 몇 년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불가능한 거로 보지는 않는데 조금 이르다 싶어요. 현재로서 우선순위에서.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온을 먼저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양국 관계가 지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지금 베트남에서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상륙함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LST-1 전차 상륙함 2척을 이제 대체하는 사업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상륙정 LCM-8이라는 이제 미국제, 그다음에 LCU-1466
이것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6척이 있는데 네네. 노후화돼 있어서 이것도 대체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러면은 한국의 하나 오션이 아마 맡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특화된 회사가 따로 있죠. 부산에 있는. 어디? HJ. 한진? 예. 마라도암을 만든. 한진이요. 독도함 마라도암을 만든 HJ. 요즘 뭐 다 이니셜을 바꿨잖아요. 네네네. 현대는 HD로 하고. 그렇죠. 한진은 HJ. HD TV도 아니고 HJ. 예. 그래서 HJ 그 중공업에서 이 상륙함 판매 세일즈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예.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 베트남 해군이 이제 신경 쓰이는 그 상대국이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네네. 근데 태국 해군이 최근에 중국제 상륙함을 샀잖아요. 인수를 받았어요, 한 척.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견제를 이제 해야 되거나 전력 보강한다면은 네. 제가 볼 땐 이제 전차 상륙함, 상륙정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전력 증강, 현대화를 시키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국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측면의 장비들이죠. 그것은 굳이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아니 뭐 그런 이렇게 여파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수리원이 팔리더라도 뭐 서너 대. 예, 소량 판매. 자주포는 너무 이런 얘기고. 자주포는 좀 더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상륙함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윤 대통령이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뭐 정말로 기사에 난 대로 노크 정도만 하고 왔네요. 이게 한가득은 아니라. 너무 과하게 헤드라인을 표현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 기사를 찾지도 못했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묻혀 있는 기사야. 저는 잘 찾습니다. 네, 잘 찾으시네. 뭐 경제지만 보시나 보네. 직업병입니다. 예. 어떻게 하겠어요. 네. 뭐 어찌됐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동남아권에 한 발자국 더 발을 들여놨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수련을 시작으로 해서 수출이 된 다음에 수련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K9 자주포 더 나아가서는 FA50까지 가능한 대상국입니다. 베트남이. 이 동남아 쪽에서도 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는 카이에 또 FA50이 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베트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이 또 공군 그 편성을 보면은 지금 이제서야 미국제 그 초중등 훈련기, 그 T6라는 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차후에 우리 FA50도 어떤 판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갈 길은 뭐 이렇게 뭐 먼데 차근차근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들여놔야 되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수련 헬기 뭐 서너 대 정도. 그걸 이제 물꼬를 트면은 그 다음에 자주포하고 이제 FA50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일단은 그러니까 수련이 이 두세 대일지 몰라도 이게 그러니까 두세 대 서너 대. 서너 대. 예. 뭐 서너 대라도 일단 베트남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이 K9 자주포든 FA50이든 판매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때가 또 와봐야 알겠네요. 근데 뭐 이게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러시아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기 체계 이제 도입하고 이제 혁신하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베트남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을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 무기를 쓰는 국가들은 지금 뭐 이 장비 교체도 해야 되고 지금 뭔가 좀 수급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움직여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국산 무기가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그 이제 다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한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수리온 헬기. 결국 베트남에 노크는 했다. 네, 노크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노크. 네, 한가득은 아니고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알찬 소식 그리고 빠른 또 이슈, 뉴스 이런 소식 가지고 여러분께 또 다가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니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